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저번 강좌에서 리스트박스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함수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오늘 제가 설명할 예제고요. 리스트박스 두 개를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고 왼쪽에 6개의 문자를 추가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두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하고 위쪽 버튼을 누르면 이 항목은 삭제되고 그 삭제된 게 오른쪽에 추가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제거되고 그 항목이 왼쪽에 추가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일부는 왼쪽에 있고 일부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항목을 다 보여주지 못할 때 사용자한테 어떤 항목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런 사용자 환경을 구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버튼 두 개와 그죠? 리스트 박스 두 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을 이 색깔로 채우고 작업 영역 색깔을 이제 이 색깔로 채우고 크레이트 리스트 박스를 쓰면 리스트 박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00번 아이디를 가진 그죠? 1000번 아이디를 가진 그리고 10,10에서 시작해서 100, 폭이 100이고요. 높이가 150인 리스트 박스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리스트 박스 하나 만드는 코드만 이렇게 넣고 메시지 처리는 아직 없습니다. 함수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윈도우가 이 크기로 만들어지고 색깔은 이 색깔로 채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스트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직 문자를 채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6개의 문자를 있죠. 그 문자를 이 리스트 박스에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하려면 이제 이 리스트 박스에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주소는 여기 반환값으로 넘어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진 리스트 박스의 주소가 여기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6개의 리스트 박스를 추가하려면 insert string, 그죠? 리스트 박스 언더바 add string이나 리스트 박스 언더바 insert string을 써서 추가하면 되죠. 추가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든 6개의 문자를 쓰려면 6줄이나 필요하겠죠. insert string이든 add string이든 그러면 함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중복 루틴이 생기니까 달라지는 건 문자열만 달라질 테니까 그 문자열을 배열로 처리해서 배열로 처리해서 좀 더 편하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하나 선언했고요. 이 배열에는 6가지 아까 화면에 봤던 6가지 문자열을 초기 값으로 준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배열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폼은 돌면서 그죠? 요 문자열을 요 리스트 박스에 하나씩 추가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순서대로 뭐 하려면 인서트 스트링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드 스트링으로 집어넣을게요. 애드 스트링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니까 이 순서가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서 요 리스트 박스 그저 P에 다 들어가겠죠. 6번 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하고 한번 실행해 보면 예, 지금 약간 리스트 박스에 6개의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죠? 요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요 이제 리스트 박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옮기려면 여기 중간에 버튼을 두 개 또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버튼 만드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그죠? 크리에이트 버튼 하면 버튼 만들 수 있잖아요. 좌표도 요거 주고 그죠? 그다음에 폭과 높이 좌표, 폭과 높이 그리고 리스트 박스는 1000번 만들었는데 버튼 두 개는 1002번과 1003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제목을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 문자를 문자 코드표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 한글 입력 상태에서 그냥 미음 이렇게 한글 입력 상태면 미음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블락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 있죠. 한자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문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휠 돌려서 찾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
방향키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기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방향에 대한 이 문자가 있습니다. 뭐 다른 문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문자 쓰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미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문자 쓰고 싶으면 비읍도 있거든요. 비읍 누르시고 한자 키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누르시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그런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요 두 개의 문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02번 버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이동할 때 쓰는 버튼으로 쓸 거고요. 1003번이죠. 1002번, 1003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자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리스트 박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 지금 이제 리스트 박스가 만들어졌고, 그죠? 버튼 두 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리스트 박스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어디다 만든 상관없죠. 여기다 만들게요. 1001번 아이디를 가진 리스트 박스를 생성했습니다. 얘는 반환값 안 받은 게 세 개 다 뭐 지금 당장 뭐 작업할 게 없죠. 여기 반환값 받은 건 이 add string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문자를 추가하려고 반환값 쓴 거고요. 지금 이 리스트 박스는 뭐 입력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반환값 쓰지 않고 그냥 만드는 코드만 적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트 박스가 두 개 생겼고 중간에 버튼 두 개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항목이 제거되고 그 이 나이라는 이 문자 이쪽 오른쪽에 그죠? 추가되도록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은 이쪽 버튼을 누르거나 이쪽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어느 버튼이든 둘 중에 하나 버튼을 눌렀을 때 작업이 일어나면 되겠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게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텐데 그죠? 이 함수가 호출되었지만 우리가 이 함수에 지금 아무런 코드도 안 넣었으니까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 102번, 1002번 또는 1003번 메시지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지금 이제 컨트롤 아이디 그죠? 메시지를 발생시킨 그 컨트롤의 아이디가 지금 이 변수에 들어오는데 그 아이디가 1002번, 1003번이면 이제 버튼이잖아요. 이 두 개의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조건문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작업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사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왼쪽을 선택하면 왼쪽에 있는 거 지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선택하고 누르면 오른쪽 걸 지우고 왼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작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동일한 루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물론 따로따로 작업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복 코드가 나올까봐 그죠? 좀 더 계산하는 개념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02번을 눌렀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그죠? 왼쪽에서 오르니까 왼쪽이 소스가 되고요. 오른쪽이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포인터 지금 두 개 선언한 겁니다. 반대로 1003번을 누르면 1003번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이 소스가 되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이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위 버튼을 어떤 걸 누르느냐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래쪽 거 누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포인터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 포인터랑 데스티네이션 포인터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후에 1002번을 눌렀을 때는 소스를 1000번 거 이게 리스트 1000번이 리스트 박스입니다. 1000번, 1001번은 리스트 박스니까 1002번 눌렀을 때는 왼쪽을 소스로 하고 오른쪽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포인트를 받았고요. 반대로 1003번이 눌러졌으면 오른쪽인 1001번을 소스로 하고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리스트 박스를 데스티네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번, 1001번을 버튼에 따라서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포인터를 이제 확인해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에 해당하는 이제 PSRC에 해당하는 이 리스트 박스의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를 알아야지 그 항목을 지우고 반대편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get cursor select라는 이 함수를 제가 추가해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 박스에서 현재 어떤 항목이 셀렉트 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냥 인덱스가 넘어오는데 0, 1, 2, 3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값이 넘어오는데 만약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값이 -1이 반환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선택 안 하고 그 버튼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예외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이면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아닌 경우만 작업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사용자가 선택하고 이걸 눌러야 되는데 선택을 지금 안 한 상태죠. 안 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소스고 얘가 데스티네이션인데 눌렀을 때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선택한 게 없는데 그런 경우에 선택 안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get cursor select라는 이 함수가 -1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조건문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아닌 경우 즉 뭐냐면 사용자가 이 6개 중에 뭐든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으면 메뉴께 0이고 1이니까 1번이 아마 인덱스 값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덱스가 -1이 아닌지 체크한 다음에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문자열부터 얻어야 되겠죠. 지워버리면 문자열이 없어지니까 지워지기 전에 문자열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얻는 방법은 리스트박스 함수 중에 getText라는 함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장하려면 변수 선언해야 되겠죠. 변수를 선언하고 getText 함수를 이용해서 소스죠. 소스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하든 오른쪽 왼쪽 하든 그 소스 리스트 박스죠. 그 원본 아까 값을 복사할 그 리스트 박스에서 인덱스 위치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에 있는 그 문자를 읽어서 이 str이라는 이 배열에 저장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64는 이 배열의 크기고요. 그래서 소스 리스트 박스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죠. 어디로 복사하냐면 이 str이라는 배열로 복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이 배열에 복사했으니까 이제 그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되어 있는 항목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지우면 되잖아요. 그럼 지우면 되기 때문에 지울 때는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delete string 하면 delete string이 이제 문자를 지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리스트 PSRC에 해당하는 리스트 박스에서 인덱스 위치에 있는 항목을 지우겠다라는 거죠. insert string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elete string을 쓰면 원하는 항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정된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삭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하면 이제 원본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했던 항목은 사라졌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 즉 destination 리스트 박스에다가 우리 str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를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추가를 하고 커서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어디다 추가된 걸 알아야 되니까 뭐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add string을 써서 destination 소스 말고 destination 위치에다가 str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추가를 하는데 추가한 후에 거기다 select 그러니까 그 항목을 선택되는 상태로 표시해라 라는 뜻으로 제가 이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안 눌렀을 때는 동작을 안 하고요. 소속을 이렇게 선택하고 누르면 소속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엔 지워졌고요. 오른쪽에 추가되었죠. 전화번호도 누르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긴 지워지고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간 거죠. 직급도 누르면 이렇게 반대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 왼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지고 왼쪽으로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예제를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두 가지인데 리스트 박스 몇 가지 함수를 더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로 배운 함수가 어디 갔죠? 예, get cursor selection 그죠? 어떤 리스트 박스에서 어떤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그 인덱스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get cursor select고요. get current select라고도 합니다. get current select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1 값을 반환할 때가 있다고 했죠. -1은 리스트 박스에 선택된 항목이 없는데 get cursor select라는 이 get current select를 호출하면
마이너스 값이 반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인지를 체크하는 이 조건을 사용하고요. 선택 안 했을 땐 작업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문자를 읽어올 때는 이렇게 텍스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리스트 박스 주소 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 주고 저장할 곳에 메모리를 주면 이 리스트 박스에서 이 위치에 있는 항목 있죠? 이 항목을 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str 배열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그 뒤에는 이제 최대 크기를 그러니까 복사될 곳에 최대 메모리 크기를 적어주시면 되니까 배열의 크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 선택된 그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된 그 항목의 문자열이 이미 str 배열에 저장이 됐잖아요. 저장됐으니까 이제 소스 리스트 박스의 인덱스 위치에 있는 그 항목을 그냥 삭제하면 되죠.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스트,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쪽 있죠. 데스티네이션 쪽에 내가 STL에 저장되어 있는 이 문자열을 다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추가를 하고 그 항목을 선택된 상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추가해서 커서가 설정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이 그죠? 여기까지 이 작업이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결국은 동일한 코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코드가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 두 개를 선언해서 왼쪽으로 갈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에 따라서 이 어떤 리스트 박스가 소스가 되고 어떤 리스트 박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코드는 중복되지 않고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썼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아시면 나중에 중복 코드를 줄일 때 많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리스트 박스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하시려면 이런 형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거기 리스트 박스 써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눈에 띌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이거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지 실전 프로그래밍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꼭 어디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실습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서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들을 보고 이거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사실 공부가 제일 많이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쓸 때도 여러분 사용자라기보다는 이제는 개발자의 개념에서 남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뭐 상용화된 프로그램들 쓰면서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고민하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을 볼 때 좀 꼼꼼하게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설명할 건 제가 다 했으니까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